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재미없는, 좀 약간 어려운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는데, 저는, 최근에, 어떤 방향, 주식을 선택을 하는 방향이, 상법 개정, 그죠?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반드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2024년도 그때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또 잘 나가요. 일본은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을까? 왜 종합상사 주식들도 막 오르고, 워런 버핏이 일본의 종합상사 주식을 막 사모을까? 그때부터 유심히 봤어요. 그러면서, 지금 일본의 사례가, 일본이 걸어온 길이 어쩌면 앞으로 우리 국장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요, 일본이 추진한 일본의 상법 개정 성공 사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요, 일본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일본의 지나온 10년의 어떤 성공 사례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죠? 이 길이 어떤 부분이 겹치는지,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물론, 맞다, 그것은 본인이 판단을 해보세요. 저는 1번 사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요, 일본의 상법 개정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한 10몇 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이래 팍 바뀐 게 아니고, 진짜 10몇 년 동안 천천히 하나씩 바꿔 간 거예요. 물론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아날로그 어떤 국가. 요즘도 일본은 아직도 도장을 쓰고 도장을 찍는 게 하루 일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국가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2013년부터 어찌 보면 시작했다, 이래 볼 수도 있겠어요. 2013년도 그때 보면 아베노믹스를 발표를 해요. 아베노믹스. 왜요? 아베노믹스를 발표하면서 그때 이제 주요 골자가 그거예요. 일단은 기업 체질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주주환원 확대를 하겠다. 이후에는 자본 효율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뭘 원하는데, 마지막 길은 뭐야?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겠다, 이거예요. 이게 아베노믹스의 골자예요.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과거에, 그죠? 과거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면요. 일단은 이제 이 순서 쭉 연역을 이래 보면 2013년도에 아베노믹스를 발표를 하고 2014년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해요. 스튜어드십 코드. 이게 뭐냐? 그냥 스튜어드,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고 막 하는 집사,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국민연금이 얼마나 방대한 거대한 돈을 들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의사 표시를 안 했어요. 아이고, 난 몰라, 관심 없어. 어차피 내 돈 아니고 국민 돈인데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무관심. 근데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을 한다는 것은 나의 의사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금이 의결권을 행사를 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이거를 일본에서 도입을 해요. 그러면서 기업이 자기 마음대로 막 독단적으로 뭘 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를 정부에서, 나라에서, 기금에서 의결권 행사를 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2015년에 기업 지배 구조를 또 도입을 해요.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이거를 하는데, 결국 여기에 뭐가 있느냐? 기업 지배 구조 그 안에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순환 출자 아니면 금산 분리, 이런 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재벌들의 구조가 그렇지만 일본도 우리나라 못지않거든요. 그만큼 순환 출자가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죠? 뭐 상법 개정이다 뭔가 하니까 막 정부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대기업 집단에서 그죠? 막 온갖 로비다 뭐다 해가 방해 공작을 펼치겠죠. 2015년도에 기업 지배 구조를 코드를 도입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흘러가요. 2016, 2017, 2018, 2018년도까지 1차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을 하고, 그래도 미흡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안 따라오니까 또 강력한 개정법을 내요. 누구 계속 개길래? 안 할래? 말 안 들을래? 오케이. 그럼 추가 개정한다. 그리고 엄청 강하게 세게 할 거야. 말 안 들으면 상장 폐지시켜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가는 거죠. 그게 2021년도까지 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기업 지배 구조, 이거를 뜯어 고치는데 2015년도부터 해서 2021년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긴 시간을 투자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이제 시장 개편을 들어가고, 2023년도가 되어서 PBR, ROE, 이런 자본 비용 개선을 요구를 해요. 기업에. 익숙하죠? ROE는 뭐죠?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1년 동안 어떤 기업이 자기 어떤 자본으로 1년 동안 돈을 버는 거, 결국 수익성 지표,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PBR은 뭐죠? PBR. 익숙하죠? PBR 0.8 이하는 망신을 줄 거야. 우리한테 익숙하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일명 이소영 의원의 주가 찍어 누르기 뭐 방지법, 저 PBR, 그 기준은 0.8 하듯이 일본도 똑같이 비슷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구조? 뭐 아시아권에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 PBR은 뭐 주가 장부 가치 비율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2023년도에 PBR이나 ROE나 이런 것들을 또 개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도는 또 일본 정부에서 많은 것을 만들어요. 자사주 매입을 해라. 기업한테. 돈 쟁여두지 말고 주주하는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해. 그 다음에 배당 확대해. 배당 많이 줘. 기업의 보유 자산 아니면 상호순환 출자 이런 거 축소해. 확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일본이 정말 재미없는 나라였는데, 보수적인 나라였는데 뭔가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네. 아베노믹스 이후에
그지 10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보이는구나. 저 회사는 일본은 돈 벌면 저거가 다 챙겨가고 배당이라고 찌꺼리만 치면 안 주는데 배당도 확대를 하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도 하고 야 뭔가가 좀 변하고 있는데 일본 주식 한번 사볼까? 그러면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대거 일본으로 확 유입이 돼요. 그때도요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외국의 어떤 할머니들이 일본 주요 기업들 주식을 막 사고 하니까 야 이거 나중에 경영권이나 이런 거 위험하지 않아? 이거 문제되지 않아? 하면서 굉장히 거부감 이런 걸 표현을 한 거죠. 그렇지만 실제는 그죠? 배당 확대를 하고 주주 환원을 하고 막 달라진 모습을 10년 동안 달라진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외국계 투자 자금들이 대거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면서 그 결과 2024년도에 니케이가 사상 최고치를 뚫어요. 그리고 지금 그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2026년 지금 지배구조 개혁을 성장 투자로 확대하겠다. 지금 그래 나가죠. 그러니까 이 다카이치 총리가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베노믹스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이 시장, 그러니까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을 여기서 스톱이 아니고 계속 이어서 나가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죠? 일본의 상법 개정이라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 과거의 일본 기업은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과거의 일본 기업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입니다.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과거의 일본 기업은요. 어떻게 했느냐. 물론 이거는 외국계 투자기관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일본 기업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일본 기업은 부동산, 유가증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계열사 주식을 상호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호 출자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돈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주식도 많고 상호 출자를 해가 부자인데 배당은 찌꺼리만큼 주더라. 그리고 많은 회사가 배당을 안 주더라. 자사주 매입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이고 별 관심도 없더라. ROE가 굉장히 낮더라. PBR 1배 미만 기업이 엄청나게 많더라. PBR 1이 안 되는 기업이 왜 그래 많은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많더라. 그리고 회사를 운영할 때 경영진이 지그 마음대로 하더라. 이거였어요. 이게 과거의 일본 기업의 이미지. 그러면 10년 동안 아베노믹스 이후에 10몇 년 동안 어떤 식으로 변했느냐? 그 이유에는 개혁을 한 이후,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를 통한 개혁 이후는 외국계 펀드에서 이래 평가해요. 일본 시장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ROE가 굉장히 개선이 되었다. 자본 비용 의식이 굉장히 강해졌다. 배당이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는 게 아주 좀 평범한 이벤트가 되었다. 비핵심 자산을 대부분 매각을 하더라. 그리고 상호 출자가 굉장히 축소되었다. 반면 경영을 할 때 그동안에는 회장, 일명 그죠? 회장님이 알아서 다 판단하고 명령하면 밑에 사람들 명령만 따라 하던 이런 구조에서 지금은 사회이사가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일반 투자가와 적극적인 대화를 한다. 이게 지금 바뀐 일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일본이요. 일본이 여러 가지를 막 어떤 개혁을 위해서 한 십몇 년 동안 노력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시작이죠. 근데요, 일본 기업이, 그런 거를 해요. 이제 어떤 일본이 개혁을 할 때 외국계 펀드들이 일본 어떤 기업한테 이제 질문을 던져요. 당신 회사는 왜 자본 비용보다 낮은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 왜 주가가 장부 가치도 못 미치는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뭐냐. PBR 1 미만 기업한테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기업에게 단순히 주가만 올려라. 어떤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서죠. 우리 정서. 뭐 배당이고 뭐고 그런 거 모르겠고 우리는 어차피 단타니까 뭐 주가만 올라가면 최고야. 이런 개념. 이런 개념에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주주들이 기업한테 주가가 안 오르면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안 올라? 방치해. 그죠? 회장, 막 XXX 욕하고 이런 문화에서 이제 바뀌는 거죠. 점점 바뀌어간다. PBR 1 미만 기업들한테 많은 언론이나 국가나 일반 주주가 따지는 거죠. 자본 비용을 계산하고 자본 수익성을 분석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막연히 주가가 왜 안 올라? 여기에서 점점 뭐 일반 주주도 똑똑해진다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요구를 하니까 PBR 1 미만 기업한테 일반 주주들이 막 압박을 가하고 주주총회에서 압박을 가하고 그래 하니까 기업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주 환원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일본이 바뀐 이제 아베노믹스 이후에 바뀐 일본의 어떤 정책을 크게 5개로 지금은 일본 정치를 바라보는 외국계 펀드가 일본이 과거에서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왜 뭐가 좋아졌어요? 하면 첫째로 꼽는 게 배당이 엄청나게 증가됐다. 만족할 만큼. 그래서 우리는 일본 기업에 투자를 한다. 둘째로 자사주 매입을 지속적으로 해준다. 그리고 그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을 한다. 그래서 주식의 가치를 점점 더 높여준다. 회사가 쓸데없이 엄청난 부동산 주식을 보유하고 갖고 있었는데 그런 비핵심 자산을 자발적으로 다 매각을 하더라. 그리고 돈 안 되는 사업은 가감하게 접더라.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주력 사업에 집중을 하더라. 예전에 문어발 경영에서 지금은 핵심 구조로 점점 바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회사가 돈은 많은데 그 많은 돈을 효율적으로 쓸 생각은 안 하고 왜 모아만 두느냐, 짱박아 두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문제시 하다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점점 다 바꿔나간다. 일본도요. 일본 기업도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가 상호 출자라 그랬죠. 우리나라처럼. 이 상호 출자라는 건 뭐죠? 대주주 입장에서는 작은 돈으로 그룹이란 큰 덩어리를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순환 출자예요. 근데 얘는, 그죠? 어찌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을, 바꿔나가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 상호 출자를, 그죠? 점점 개선을 해라. 이거. 그러면서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되고 상호 출자 고리를 끊고 어떤 좀 그 선진 금융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바뀌어 나갔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일본 기업이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제 일본으로 막 유입이 되면서 일본 기업을 바라보니까 일본 기업들은 현금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유가증권도 많고 저평가되어 있고 그런데 주가는 안 움직여. 배당도 안 줘. 그래서 그 행동주의 펀드가 일본 기업한테 물어요. 당신 회사의 순현금이 시가총액에 상당한데 왜 주가는 이래 낮아요? 왜 안 움직여요? 그 많은 자산을 들고 대체 왜 끝없이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어떻게 해요? 그동안은 마음대로 해라. 나는 관심 없다. 몰라. 하다가 아베노믹스 이후에 법이 뜯어 고쳐지고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 주주가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져요. 결국은요. 일반 주주들이 똑똑해진 거예요. 또 정부의 적당한 견제 그리고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의 어떤 그죠? 강압 이런 것들을 결국은 기업들이 시대적인 흐름에 순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죠?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자산 매각 계열사 지분 매각 사업 분할 경영진 교체 이런 것들을 행동주의 펀드가 막 요구를 압박을 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점점 거기에 맞춰서 변해갔다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의 평가 방식 자체가 이제는 바뀌었다. 과거에는 이 회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장점이었어. 그러니까 소위 자산주. 근데 개혁 이후에는 그 돈으로 얼마의 ROE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한 자산주가 아니고 그 회사가 그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개인들한테, 주주들한테 돈을 나누어 주고 있는가. 이 부분.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일본 정치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요, 일본 정치의 상승은 이제 멀티플 재평가다. 또 이런 기사가 있어요. 결국은 일본이란 지금 나라가 이만큼 잘 나가고 있는 것은 막연히 기업이 뭐 영업 활동 잘해가지고 이익만 늘려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그죠? 호황을 맞이해서 떼돈 버니까 주가가 확 그게 아니다. 결국은 기업이 이익만 낸다고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개선이 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낮은 배당, 현금 과다, 낮은 PBR, 낮은 자본 효율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뜯어 고쳐라. 바꿔라. 그러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결국은 ROE 개선이라는 것은 일본 기업의 ROE 개선이라는 것은 뭐 배당 증가, 자사주 매입, 자산 매각, 지배구조 개선, 행동주의 펀드들의 어떤 요구 조건 상당 부분 수용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하다 보니까 일본 기업 자체의 그죠? 이 평가가 달라졌다. 이게 핵심이다. 이래 보는 거죠. 2024년도에 역사적인 고점, 이 고점은 결국은 10년의 변화가 일본 정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니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일본의 그쪽 기사를 캡처를 해둔 건데, 니케이 225는 2024년 2월 1989년도 버블 당시 최고치를
약 34년 만에 돌파했다. 이래 되어 있어요. 34년 만에. 그러면 34년 만에 니케이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다. 그럼 무엇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결국은 핵심은 뭐냐? 2013년도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2013년도 개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왔다는 거. 그게 결국은 이 일본이 지금 변하고 있는 이유고 사례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요, 2026년 7월 21일 날 기업 지배구조 코드 개정안을 또 시행을 해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하게 주주에게 돈을 돌려줘라, 배당을 많이 주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는 막연하게 배당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은 어떤 비전 제시까지, 그러니까 현금, 성장 투자, 수익성 증가, 기업 가치 증가, 그 다음에 주주환원,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한국은 일본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고 일본이에요. 일본이 이렇게 했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법 개정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지금 뭘 하고 있죠? 상법 개정, 자사주 제도 변화, 자사주 소각 논의, 배당 확대 논의, 기업 가치 제고 논의, 밸류 프로그램, 그죠? 이 시행 논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 확정되고 이 정도는 됐어,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 어때요? 일본이랑 많이 닮지 않았나요? 일본이 십몇 년 동안 해온 그것을 우리가 닮아간다, 배워간다, 이런 생각 안 드나요? 저는 일본의 2013년부터 일본의 상법 개정 과정을 쭉 공부를 하고 읽어보면서 결국은 여기에 답이 있었구나. 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도 결국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니케이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고 달리듯이 결국은 우리나라도 국장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또 가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래 추진이 되고 또 일본이 한 사례처럼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요, 동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때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고, 그냥 나는 팔 건데 난 배당 같은 거 관심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엇이 그죠? 무엇이 정답일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적어도 일본의 상법 개정 이 사례를 우리가 따라가면 성공할 듯하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일본의 상법 개정 십몇 년치를 우리가 쫓아간다면, 그죠? 쫓아간다 하면, 벤치마킹을 해서 따라간다고 하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어떤 주식을 사서 기다려야 되는지, 그 부분을 힌트를 얻은 거죠. 그래서 저의 투자 방향은 상법 개정, 우리도 일본처럼 될 수 있어, 이런 개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어떤 주식을 사야 돼요? 이미 시행을 하고 잘 실천하는 기업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주식을 산다 하면 PBR 0.8 미만, 그 다음에 순현금, 또 숨은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 대주주 지분이 높은 회사, 자사주도 많은 회사, 이런 회사를 사야 되겠죠. 배당 성향은 또 낮아야 되겠죠. ROE가 개선될 여지가 있어야 되고, 부동산, 계열사, 지분, 숨은 자산이 그죠, 문어발처럼 순환 출자 이런 식으로 막 형성되어 있는 이런 기업을 사두면 앞으로, 그죠,
개선, 그죠? 상법 개정의 수혜주가 되겠죠.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죠? 이 지금까지 이제 주저리 막, 뭐 앞뒤 없이 막 떠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일본은 바뀌었다. 일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바뀔 수 있다. 일본이 성공, 일본이 저대로 따라 하니까 단지, 그죠? 뭐 기업들이 배당 좀 주고 주주환원하고 뭐 그 정도로 끝이 아니고 주주환원을 함으로 해서 많은 외국 자본들이 밀고 들어오더라. 그래서 주가가 급등 내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아, 주주환원 배당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돈 몇 푼 던져주는 게 끝이 아니고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구나. 이게 상법 개정이구나. 이게 사례구나.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또 우리나라도 지금 가고 있다. 근데 일본은 그죠? 한 10몇 년 동안 해온 거를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정부도 과거에 이런 걸 해보려고 시도도 안 했어요. 하지도 않았고. 근데 어쨌거나 이 정부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죠?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정치로, 그죠? 막 몰고 가는 좀, 그죠? 있죠.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주식쟁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가 아니고. 짧은 시간에, 그죠? 10몇 년 동안 한 거를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뭐, 대통령이 5년 단임제니까 있는 동안 뭔가를 팍 해야 되니까 막 서두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발점을, 그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만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쭉 쫓아가고 따라가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물론요, 이미 잘하는 기업도 있어요. 배당도 많이 주고. 그렇지만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그죠? 주주를 무시하고 배당도 안 주고 돈 벌면 다 숨겨두고 주가는 상속 때문에, 그죠? 저 밑바닥에 꾹꾹 눌러놨고 그럼, 그죠?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당연하다는 듯이 본인의 권리인 양 떠들어대는, 설치는 그런 기업들 많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요,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바뀌어 나갈도록 만드는 게 상법 개정이다. 결국 뭐냐? 상법 개정이라는 것은 기업이 주주를 무시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상법 개정이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러면 기업이 주주를, 그죠?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 되면 어떻게 했어요? 좋은 기업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주주 환원도 점점 강력하게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미래, 국장의 미래, 또 가야 될 미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그죠?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상법 개정, 이 코드에 맞는 종목을 찾아서 들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이 일본처럼 이런 주식이 10배, 20배 오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